이 자세는 좀 피해라. 이거 아주 최악의 자세일 수 있다.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점심 때 우리 직원들 보고 왔는데 오늘도 딱 아까 잔소리하고 왔습니다. 얘들아, 허리 디스크가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악의 자세는 오늘은 바로 이 척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다, 이런 말 자주 하고 듣고 이렇습니다. 네네네. 구체적으로 척추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는 빌딩처럼 큰 타워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붕이면 목이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가 또 5개, 꼬리뼈가 한 서너 개. 그래서 총 한 33층 정도 되는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추가 이제 기둥 역할도 하지만 사실 기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이제 사지로 내려오는 신경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혈관들 또는 동맥정맥 또는 이제 림프 순환들,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에요. 그래서 척추의 기능은 기둥적 역할도 있지만 사지,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우리가 바른 자세 그러면 그 육사 생도들처럼 딱 바르게 서 있는 거, 예. 또 꼿꼿하게 딱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위한 세 가지는 앉기, 서기, 그다음 눕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눕자입니다. 자, 몸통이 크고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머리만 베개를 베면 베개와 어깨 라인 중간이 붕 뜨죠. 네. 예, 저렇게 붕 뜨는 공간이 있으면 긴장이 들어가고 척추가 변형이 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베개를 어깨 쪽으로 충분히 내려가지고 이 어깨 라인, 머리와 어깨 라인 비어있는 공간을 충분히 채워주는 거예요. 네. 자, 무릎 쪽 똑바로 눕게 되면 무릎 아래에는 또 다른 베개를 받쳐가지고 무릎을 살짝 굴곡시켜서 누우시는 것이 예, 다리 건강에도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통 옆으로 많이 주무시는데 옆으로 주무시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세요.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오른쪽 그림처럼 베개를 집어넣으면 예, 골반이 꼬이지가 않죠. 그렇죠? 뒤쪽에, 등 뒤쪽에 날개뼈라고 그러죠. 날개뼈에 저렇게 베개를 받치고 있으면 예, 꼬임 현상이 어깨와 목이 꼬이는 현상이 줄게 되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베개가 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 죽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부인을 안고 주무신다든지 굉장히 지혜로운 습관이에요. 전통이에요. 죽부인을 안고 자는 거. 네. 아내를 안고 자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누운 자세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네. 부득이 봐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보는 게 나을까요? 누워서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뭐 앉아서 보고 이제 식사할 때도 보고 뭐 사실 화장실도 갖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가 땅으로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보게 되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드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거치대라든지 주변에 어떤 지형지물 같은 걸 이렇게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약간 좀 셋업을 시키는 거죠. 세워놓고.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 사용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손으로 들고 보는 것이 스마트폰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라. 그래야지 이렇게 들면서 해라. 그래서 지하철 타면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정서불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들면서 이런 습관을 해라. 그러면 이제 고정시키지 말고. 예, 고정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상황 중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허리 아프거나 다리 저리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 중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엉덩이가 살짝 걸치게 특히 여성들은 앉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중간에 어중쟁이로 저렇게 앉거나 또는 다리를 붕 띄워서 발을 들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그 자기의 체중이
그 골반 중심, 허리 아래쪽 4번, 5번에 집중이 되게 돼요.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안 좋은데 두 번째 그림처럼 등받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엉덩이를 밀착을 하는 거예요. 발은 앞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내밀어서 양쪽을 꼭 반드시 지면에 착지하고 시선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을 때 좋은 자세 팁을 드리면 일단 앉게 되잖아요. 등받이가 있든 없든 앉게 되면 일단은 시선을 약간 하늘로 보시고 팔을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쭉 드시고 팔을 한번 내렸다가 하늘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쭉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내리세요. 스며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것이 좋은 자세예요. 다 있는데 이렇게 들면 좀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늘로 살짝 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왜냐면은 대개는 좋은 자세 취하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 곧게 하세요. 그러면 뒤로 다 제껴버리세요. 그러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뉴트럴. 앞으로 굴곡하지 말고 뒤로 너무 신전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Y자 모양을 들면서 이렇게 팔을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뉴트럴. 원장님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척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연령이나 직업군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 그래서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네. 됐는데 노인들 중에서 이제 밭일 하시고 농사 짓는 어르신들 특히 이제 주부들 중에서 한 40, 50대 넘어가면서 꼭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 하시는 분들 또는 김장철에 김장 하시는 분들 김장을 꼭 쪼그려 앉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령층대가 많고 직업군도 용접하시거나 철일 하시는 분들 한 가지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노인성이 아니고 전 연령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기 아이들 특발성 측만증이나 또는 그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이 되면서 몸이 커지면서 뭐 정크푸드 먹고 하니까 이제 운동도 안 하니까 비대해지니까 전 연령층의 척추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굳이 연령이나 직업군으로 나눴다면 이제는 좀 약간 우리가 판데믹이라고 하잖아요. 판 에이지예요. 전 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는 척추 질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려서 하여튼 집중해서 앞으로 숙여서 일을 하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 척추가 망가지는 연령층이 많고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 결국 직업적인 문제, 나이대 문제도 있지만 그분의 결국 습관이고 자세의 어떤 습관이 그분의 척추 건강을 결정하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이 정확한 바른 자세인가까지 얘기 나눴고요.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우리가 서 있더라도 머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처지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척추가 보통 활처럼 C자 모양인데 일자 허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플랫하다 그러죠. 플랫백. 그래서 평평 등 증후군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져서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어깨가 앞으로 밀려 들어가고 배를 이티처럼 쭉 내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미용적으로도 안 좋고 서 있는 자세로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세를 살짝 하늘을 보면서 Y자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정면을 주시를 했을 때 약간 15도 상방 그때가 가장 좋은 서 있는 자세입니다. 네. 약간 이렇게 좌우로 약간 이렇게 본인이 느낄 정도의 진동, 약간 릴렉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척추가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까? 척추는 원래 뼈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골격. 그래서 이게 뭐 허리뼈가 5개다. 그러면 뼈와 뼈가 있는 거고 이 척추가 뼈 자체가 깨지는 병도 있지만 대개는 이 척추 사이에 연결한 이 물렁뼈인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이 1, 2, 3, 4, 5 뼈 중에서 이 물렁뼈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죠. 또는 이 신경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걸 협착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으로 나누는데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 노란색 신경이 눌리니까 증상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엉덩이, 다리 쪽으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 다리가 저린다든지 감각이 이상하고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중에서는 이제 허리만 아픈 거면 네. 뭐 신경 압박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압박 증상이 생기면 골든 타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질환은 뼈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사실 신경을 치료하는 질환 분야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돼서 살짝 눌리면 골든 타임은 몇 달, 몇 년도 됩니다.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골든 타임이 굉장히 긴데 갑자기 터진다든지 신경 압박이 돼서 마미 증후군이라 그래서 대소변 장애, 감각이 푹 떨어지는 거. 그것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수시간 안에 또는 며칠 안에 금방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자세는 좀 피해라. 이거 아주 최악의 자세일 수 있다.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최악은 제가 오늘도 점심 때 우리 직원들 보고 왔는데 저희 직원들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오늘도 딱 아까 잔소리하고 왔습니다. 얘들아 다리 꼬지 마. 다리 꼬는 거. 네. 한 70%가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잘 보시면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일단은 다리를 앉아서 딱 꼬고 핸드폰 하고 식사를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꼬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중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디스크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악의 자세는 다리 꼬는 겁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짝다리 짚는 건 어때요? 서 있을 때 짝다리 짚는 사람들이 많던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짝다리 짚는 것도 역시 불균형인데 잠깐 이렇게 하는 거야 큰 상관없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인이 박혀서 디스크도 한쪽이 가라앉게 되고 측만증도 생기고 척추 질환에는 짝다리도 무릎 증상, 골반 증상, 허리 디스크 질환을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자세, 짝다리 자세를 오래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는 자명합니다. 요즘엔 또 헬스장들 많이 가시는데 네네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헬스장 같은 데서 근육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스포츠 손상에 대한 건데요. 요즘에는 뭐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게 스포츠 손상인데 이제 좀 용을 너무 쓴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동은 4가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거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유산소, 2번은 근력, 3번은 밸런스, 4번은 지구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유산소도 안 하고 밸런스도 안 해요. 그냥 근력 운동으로 그냥 무게만 쳐요. 그러면 척추가 안 좋습니다. 척추가 망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산소만 너무 심하게 막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뛰거든요. 그것 또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근력 운동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예요. 그래서 척추를 좋아지게 하려면 밸런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 테니스, 앞, 뒤든 좌우든 늘 밸런스를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지 척추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치시지 않지 한쪽 방향으로만 내가 뭔가 습관화되어 있는 운동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다면 그것은 헬스장에서 다칠 수가 있는 기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척추를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나 운동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은 있지만 딱 굳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케겔 운동이 있어요. 케겔 운동. 닥터 케겔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산부인과 교수인데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배꼽을 뒤로 보내고 항문을 조이는 그 느낌으로 하루에 100회, 200회 정도 이제 그 주기가 있어요. 한 번 할 때 뭐 7번씩 뭐 한 7세트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일하면서도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렇게 밸런스가 양쪽이 맞춰지면서 앞으로 전만도 안 되고 후만도 안 되면서 이 케겔 운동이 상당히 척추 질환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남성,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질방귀 또는 여성들의 어떤 뭐 회음부 질환들, 질탈출 이런 것도 좋고 척추 질환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중동 운동입니다. 정적이지만 이 코어를 잡는 느낌을 자기가 습관화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척추 건강에 또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하는 편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저게 참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꼭 좀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